네,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우선 어젯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또 삼성전자 실적까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이 참 밝으신데 저도 밝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첫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정규장은 안정적으로 좀 상승 마감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거일 대비 1.1%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거일 대비 1.3%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외인 순매수, 기관의 순매도로 마감을 했지만 순매도 금액은 상당히 적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미국의 민간 고용 보고서에 좀 예상치가 크게 나왔고요. 뉴욕 시장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은 견조했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중에 뉴욕 선물 시장이 조금씩 반등한 모습들도 있었고 앵커님 말씀대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한 투심 개선이 반도체 섹터의 저가 매수를 좀 이끈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개장 직후부터 조금 코스피 IT 기업들은 조금 강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잠깐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 형님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코스피가 견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코스닥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추세도 바뀌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좀 전기전자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집중되긴 했지만 그 주변 섹터에도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좀 저점을 탄탄하게 마감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한 주 주말을 앞두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불확실성이 선반영된 탓인지 오늘 그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긴 했지만 삼성전자 좀 양호한 모습으로 마무리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 저점을 좀 다지고 3일 연속 좋은 흐름을 보여준 채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관심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관심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준 섹터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섹터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네. 오늘 유심히 좀 지켜볼 수 있는 섹터는 세 가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죠. 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약 공제하는 부분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제고가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랑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랑 일자리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발언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어떤 교육 다양성을 위해서 경쟁 시장이 돼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추가적인 교육 관련 정책 발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나 AI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규제 개혁에 대한 정책 발언 가능성이 나왔었고요. 이제 꾸준하게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ES 2023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어느 정도 눌림목 역량이 좀 가능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단기 수익 관점을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메타버스 AI 섹터에 속한 마인드랩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기업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동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CES 2023 개최 직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도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도 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보여주고 이제 CS 2023이 개최가 되면서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면서 외인과 기관에 온기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마인즈랩은 12월 14일경에 이 보이스 폰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자판을 치든 말로 음성어로 하든 이렇게 입력된 단어를 AI가 인지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현재 이 초거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API, 이 핵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한테 선정된 기업이 마인즈랩이다. 실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좀 확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에듀테크 전문기업인 포인블랙과 10억 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계획을 체결하면서 실적이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잡고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관심주로 메타버스 AI 섹터인 마인즈랩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열리는 시장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주말간 좀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반도체 관련 종목인 PSK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PSK 홀딩스로부터 분할이 되어서 감광의 제거 장비를 제조 납품하는 전공정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세액 공제 부분이랑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실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오늘 오전에는 조금 휘청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외인의 강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든 PSK는 중장기로도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하나마이크론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업종 불확실성이나 전방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기준은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즉 본업을 잘하고 있는데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불운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저점에 위치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4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권 대비 부담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기간주 중에 거치더라도 업종 퍼는 17.94이고 현재 퍼는 16.01이고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퍼가 6.20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국도를 갖고 있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국도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18,0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0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잡고서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공략주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PSK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번 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조금은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원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외인도 이제 완성차나 2차 전지나 반도체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섹터들에서 차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긴장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앞서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2차 전지나 완성차나 어제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도 해당 섹터에서 외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 위치가 바닥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주지 않는 뉴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국내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하방은 굉장히 좀 저점을 다졌다라고 하지만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변동성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차피 변동성이 확인되더라도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이나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뉴스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펼쳐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주말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점이 좀 다져진 만큼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고 다음 주 있는 이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